네. 좀 쉬었다 가야겠고. 제가 여기 온 게 몇 년도죠? 예? 몇 년도에 왔죠, 제가? 이게 벌써 한 5년, 한 5년 지났지, 그죠? 2010, 한 5년도 더 지났어. 한 6년인가? 네, 2016년인가? 15년인가? 제가 여기 며칠 있었죠? 처음에 와가지고, 예. 그때 한 일주일 단식 안 했어요, 그죠? 한 보름 있었죠. 보름 있었나요? 네. 그래가 일주일 단식을 했던가.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산책 다녀오세요? 예. 이제 좀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예. 저 8시부터 교육인데.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예. 예,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니시 선생이 이 건강법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관련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7개국어를 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아랍어, 어떤 여러 가지 영어, 중국어, 일본의 한국어, 그를 통해서 책이 몇 권을 통해서 이걸 정립을 하냐면은 서양 서적을 63,000권, 그 다음에 어떤 동양 서적을 10,000권, 그래서 도합 73,000권을 통해서 이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책들이냐 보면 건강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영양학 아니면 무슨 인체 해부, 생리 그쪽만 가지고 건강을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체, 생리, 해부뿐 아니고 영양학, 종교, 철학, 각 나라의 건강법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정립된 거다 말입니다. 모든 게 이제 습관에 의한 하나의 중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위장을 키워놓게 되면은 또 여태까지 물질이 풍부한 이 시대에 돈이 없어서 배고를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식이 어떤 습관이 되다 보면 계속 과식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단식을 통해서 장을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2달 내지 3개월 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체중 빠졌다라고 해서 집에 가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은 돌아비 타버립니다. 또 오히려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흡수력이 60%이던 분이 단식을 해가지고 굶주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80%, 90%가 흡수가 돼버려요. 위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래요. 반작용이 있어. 밟으면 갈수록 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몸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그래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사모님들 나 이제 아침 안 먹을란다라고 하시면은 사모님께서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서 그러느냐. TV에서 아침은 왕처럼 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의학 박사들이. 그러니까 뭐 술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거하고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끊게 되면 손도 떨리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알코올도 그렇잖아요. 역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다가 안 주어지게 되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을 먹어본 역사가 얼마나 되는가. 이 조선시대도 아침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침을 먹은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유럽에도. 그것도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아침을 먹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루 2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업화되고 하면서 모든 게 물질이 풍족해지면서 일단 즐기기 위한 어떤 쾌락적인 그런 식사까지 아침을 또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침을 먹고 가서 든든하기 위해서 일을 하자. 그런 데서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이 동물 세계에서 아침이 있어요? 점심 12시 먹습니까? 저녁 6시 먹습니까?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배고프면 먹습니다.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다. 또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병건강, 장수하려고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우리 이찬 선생 같은 경우도 하루 한 끼 생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9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장수하신 분들 대부분은 많이 먹으면 거의 다 가요. 적게 먹었을 때 오래 삽니다.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이. 부품이 망가지들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쇠헌지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그마치 우리 몸의 부품들이 결국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거기 따라서 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고 그냥 아무 우리 몸에 문제가 없으니까 위장도 상하지 기타 대사 기능이 다 결국은 옛날 같지 않은데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기 같은 거는 꼭 먹어야 되느냐? 예, 우리 인간은 실질적으로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얼마 먹게 돼 있냐? 이게 그냥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치아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입구에 맞춰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는 거거든요. 그럼 입구가 치아가 32개인데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다 송곳니로만 돼 있잖아요. 채식동물은 다 어금니, 뭐 곡류 같은 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풀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짓이겨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채식동물이니까 어금니 있지 않습니까? 맷돌 기능 그게 다 돼 있어요. 또 호랑이라든가 사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육식동물 때문에 송곳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송곳니가 몇 개예요? 4개밖에 없습니다. 위에 2개, 밑에 2개. 어금니는 몇 개예요? 20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금니 같은 경우는 곡류를 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먹게 돼 있는 것은 앞니 있지 않습니까? 앞니 8개입니다. 과일 먹게 돼 있는 것은. 그러면 고기는 28대 4의 비율로 먹을 수 있다고 그게 내장이 또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채식동물한테 고기를 주면 어때요? 죽습니다. 육식동물한테 풀만 먹이면은 그것도 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한 달에 한두 번, 2달에 한두 번. 고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으라 하는 거거든요. 단백질. 예? 단백질. 우리 몸한테 꼭 필요한 거. 우리 몸을 만드는 구성하는 세포의 구성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을 보급하는 점은 어디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근데 단백질이라는 것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콩이도 많고요. 자세도 많고. 맞습니다. 쌀lun에도 많고.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좋으냐, 저녁을 안 먹는 것이 좋으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이제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연의학에서는 아침을 폐지입니다. 생리적으로 아침은 배설하는 시간이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은 점심 먹고 저녁 먹은 걸 통해서 생겨진 여러 가지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해가 중천이 떴을 때까지. 그때는 물만 먹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트 건강법 같은 경우는 되게 안식일교적이거든요. 거기는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어쨌든 아침을 빼든 저녁을 빼든 세 끼를 많이 먹는다라는 건 잘못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또 잠들기 전에 뭐를 먹고 잔다라는 것은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6시에 먹었으면은 수면 시간은 4시간 차를 두고서 수면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다 소화되고 나서. 그러니까 저녁을 늦게 먹는다는 건 그만큼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폐지하고 점심을 정상적으로 먹고 저녁은 약하게. 늦게 뭘 먹고 이내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은 자살행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늦은 시각에 밤참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배설할 시간은 전혀 없어요. 배설할 시간은요. 배설을 하고 보니까 청소 좀 하려니까 아침에 또 일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50년, 60년, 70년, 80년 누적이 돼가지고 축적이 된 상황에서는 옛날 같지 않죠. 젊었을 때 같지 않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죠. 혈액이 탁하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치매. 왜? 쓰레기가 찼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이 몸속에 꽉 차니까 이제부터는 옛날 같지 않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 단식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침 폐지하라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 여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돈 안 되니까. 학교 영양학에서도 아침 빼라 단식을 가르칩니까? 근데 영양학 교수가 여기 단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 살다 보니까 본인도 예? 젊었을 땐 괜찮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되고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생각하잖아요. 이거 약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기 단식을 갖다가 단식은 먹지 않는다. 그럼 영양불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살 빼려고 한다. 아니에요. 몸속에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어때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침 폐지 그날 단식하는 거예요. 오전에 단식하고 점심 먹고 아주 맛있게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서 흡수될 것은 흡수되고 노폐물이 몸에 쌓였는데 옛날같이 배설이 안 돼서 오전에는 물만 먹어서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맛있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또 청소하고 그럼 몸속에 찌꺼기가 남을 일이 없죠. 다이어트? 예,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축척이 될 수가 없죠. 한 끼 빼니까. 그러면 어떻게 또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집에서만큼은 시험미식 철저히 하는데 근데 바깥에서 또 이러시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예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르친단 말이에요. 식생활이. 그러면 요새 너무 친구들하고 모임도 많고 해서 탐식을 해서 조금 오바를 했다. 몸도 무겁고 좀 내가 체중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있으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토요일날은 하루 단식하자. 그러면 금요일날은 저녁만 현미 죽 먹고 토요일날은 단식. 일요일날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점심만 현미 죽 먹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정상식. 그런 쪽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현대 영양학에서는요, 5대 영양분뿐 아니고 미량원소까지 다 취하려면은 30가지 이상 반찬을 먹으라 그럽니다. 골고루. 식물마다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미량원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각자 특성이기 때문에 30가지를 먹었을 때 다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미를 먹게 되면 그 눈 속에 그 물질이 다 있어요. 그리고 껍질이 있잖아요. 섬유질. 변통이 아주 좋아지죠. 장운동이 잘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비만한 분도 보면은 대사가 안 돼서 비만이 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물 안 먹잖아요. 물. 그 다음에 증리보름에서 장이 중첩된 상황에서 섬유질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이 눌러붙어요. 백미식하고 신밀가루 같은 경우는 장에 그냥 눌러붙어요. 변통부터 틀려져요. 변이 시원스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숙변이 보여요. 그러면 그냥 있으니까 부패 발효하죠. 그게 어디로 올라가요? 머리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도 오는 이유도 있고 뇌졸중, 중풍 오는 거예요. 밑으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관장을 하신 거예요, 관장. 그리고 물.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 폐지만 하면 되냐? 시험식만 하면 되냐? 아니죠. 물을 하루에 한 대 내지 2대 이상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비만하신 분들이 다 거의 다 물을 안 먹어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제부터 물을 한 2대는 드신다 생각을 해주십시오. 계속 물 드십시오. 드시다 보면 또 몸에 적응을 해서 자연스럽게도 물을 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순리적인 게 가장 과학적인 겁니다. 세상 이치라는 게 다 그래요. 그걸 가만히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그걸 다들 또 마음과 것이더라고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